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중에서 황희, 맹사성, 장영실입니다. 황희, 정승, 맹사성, 과학, 장영실 이 부분입니다. 이 세 분은 조선 초의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에게 좀 친숙한 인물들이죠. 먼저 황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희는 고려 말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관직에 나간 게 고려시대. 고려시대 마지막 과거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셔서 그때 관직에 나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쭉쭉 조선까지 이어져서 세종까지 모신 그런 분인데요. 사망은 문종 때, 조선시대 문종 때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이 황희정승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 건국되고 난 다음에 관직을 하지 않다가 태조가 계속 이제 회유를 해서 관직에 나아갔다고 하는데, 그 장수황 씨의 그 설화에 의하면 두문동에 이제 두문동 설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고려의 충신들이 자기는 관직하지 않겠다 하고 두문동에 들어가서 문고리를 걸어 잠근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절대로 조선에서 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여기에 이제 황희 정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장수황씨 설화에 내려져 오는 거고, 정확한 기록이 있는 게 아니라서 이 이야기는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는 정확히 모릅니다. 아무튼 이러한 설화가 또 내려져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태종 때 또 계속 관직 생활을 하셨는데, 계속 이제 뭐 기록을 찾아보시면 계속 사직했다가 복직했다, 사직했다, 복직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3년상을 치러야 돼서 사직을 했다가 다시 복직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와중에 태종 때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당시 태종의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태종이 이제 자기 살아생전에 세자를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적장자, 그러니까 장자, 첫째 아들한테 보통 세자를 주니까 무슨 큰 이상이 없으면, 그래서 양녕대군한테 이제 세자 자리를 줬는데, 이 태종은 셋째인 충녕대군을 너무 아꼈나 봐요. 이 충녕이 훨씬 더 똑똑하고 더 왕세자감으로 적합했다고 판단을 했는지 태종은 충녕대군에게 더 마음을 쏟았어요. 그래서 양녕대군이 그것을 눈치를 채고 약간 좀 이제 도른 것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공부도 안 하고 기생방에 들락날락거리고 막 술 마시고 막 이렇게 노는, 향락에 빠져서 노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 태종이 안 그래도 이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얘를 왕세자 자리에서 폐위를 시켜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황희가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왕세자 자리에 있었는데 갑자기 폐위를 하기에는 좀 명분이 서지 않고 안 좋다. 좀 더 믿고 지켜봐 주시는 게 어떠냐, 아니면 이렇게 이런 점을 고치라고 말을 하고 그 고쳐지는 모습을 좀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태종이 황희를 좀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유배를 가게 돼요. 처음에는 교화로 유배를 갔다가 나중에 이제 바꿔요. 그래서 남원으로 유배지를 바꿔서 남원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후에 이제 세종이 집권을 하게 되고 태종이 상왕으로 있었는데요. 이 태종의 노여움도 풀리게 되면서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어머니 상을 당하셔서 다시 사직을 하셨다가 또 다시 복직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태석균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의 말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말 천여 피를 죽이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태석균이 사원부에 감금을 당했는데, 이때 이제 황희가 이 태석균의 선처를 바라는 그런 청을 올려요.
그런데 일국의 대신이 사원부의 일에 함부로 개입한다고 해서 사원부에서는 이 황희의 탄핵 상소를 올리게 되고 결국에 이제 탄핵을 받게 되어서 관직에서 물러나게 돼요. 그렇지만 또 후에 다시 복직을 하게 됩니다. 계속 이제 사직했다 복직했다 사직했다 복직했다 이러고 이제 결국에는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이제 사직을 하게 되시고 그 사직한 후에도 세종의 옆에서 계속 이제 충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황희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은 맹사성입니다. 이 맹사성은 황희하고 같은 시기에 이제 그 조선의 전국을 이끌어 나갔던 사람인데요. 이 맹사성은 굉장히 청렴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청백리 하면 이 맹사성 거의 같은 그 언어로 취급이 될 만큼 굉장히 청렴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유명한 일화가 몇 개 있는데요. 이 맹사성이 지방에 이제 내려간다고 해서 그 지방의 현감이 맹사성에게 잘 보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맹사성은 이제 과시를 하기 위해서 말을 타거나 이러질 않고 소를 타고 다녔다고 해요. 근데 저기서 현감이 보니까 소를 타는 어떤 늙은 노인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맹사성 정승이 와야 되는데 네가 왜 오냐고 이러면서 이제 잡으러 간 거죠. 근데 잡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맹사성의 하인들로부터 저분이 맹사성이에요 라는 얘기를 듣고 자신이 너무 후회가 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도장을 연못에다가 이렇게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반성의 의미로. 이런 일화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 시냇가를 건너야 되는데 당시 양반들은 그 걸으면 젖잖아요. 그래서 하인 등에 업혀서 이렇게 건너가고 그랬나 봐요. 한 번은 젊은 선비가 이제 자기가 여길 건너야 되는데 이거 다 젖잖아요. 근데 그 옆에 맹사성이 있었나 봐요. 근데 맹사성은 굉장히 청렴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서 옷도 막 이렇게 치장하고 이러고 다니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딱 겉으로 보기에는 지체 높으신 양반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니까 막 이렇게 삿갓도 쓰고 있고 이래서 얼굴도 제대로 안 보이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젊은 선비가 이 맹사성한테 자기 저기 건너가야 되니까 나 좀 업어서 데려다 달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맹사성은 거절하지 않고 그냥 바로 업어서 건넜대요. 근데 이 삿갓이 나무로 만들다 보니까 얼굴에 이게 자꾸 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선비가 아우 막 이러면서 삿갓을 확 이렇게 벗겨서 던졌는데 이 양반들 이제 상투할 때 여기에 그 옥관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지체 높으신 분들만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발견하고 이분이 맹사성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런 일화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 황희정승하고 맹사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도 굉장히 잘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이제 전국을 운영하셨을 때는 굉장히 일을 두 분이서 이렇게 조화롭게 잘해서 일이 굉장히 잘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맹사성이었고요. 이번 영상의 마지막 장영실입니다. 장영실은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과학자죠. 굉장히 유명해요. 뭐 자경루도 만들고 추구기도 만들고 앙부일구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것을 이제 발전을 시켰는데요. 이 장영실은 원래 관노였어요. 그러니까 노비였던 거죠. 이 노비의 신분으로서 궁 안에서 기술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태종 때 인정을 받아서 그 궁중 기술자로서 재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천문학을 배워갖고 온 다음에 세종 때 인정을 제대로 받아서 정오품까지 올라가서 더 이상 관노의 삶을 살지는 않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궁중에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계속 과학기술을 발전을 시켜 나갔는데요. 정오품으로 이제 승격을 할 때 세종이 그래도 관노였잖아요.
그 조선시대가 신분제 사회였으니까 이를 정오품으로 올려주는 게 맞는지 세종도 고민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물어봤대요. 이렇게 해도 되느냐 했는데, 처음에는 그 허조라는 사람은 반대를 했고 조말생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둘이 나뉘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신하들을 불러다 모아서 또 물어봤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인 유정현이라는 사람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럼 가능한 거구나 라고 해서 정오품으로 장영실을 승격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자경루를 만들게 돼요. 자경루는 그 물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을 해서 그 물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이 자경루가 정말 엄청난 발명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경루를 개발한 이후에 장영실은 정사품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좀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장영실이었는데 하나의 큰 사건이 하나 터져버리게 돼요. 왕이 타는 가마가 있는데 이 가마를 만드는 거를 장영실이 이제 총책임자로서 이제 만들었는데 요게 갑자기 이제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당시에 세종이 거기에 타고 있었는지 아닌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부러졌어요. 그래서 세종은 이제 뭐 부러졌으니까 다시 만들던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자라고 당시에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후에 이제 어쨌든 왕이 타던 가마가 부러졌으니까 이거는 사실 좀 죄가 크잖아요. 조선시대에서는. 장영실은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원래 곤장 100대를 때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세종이 장영실을 너무 아껴가지고 80대로 줄이자고 해서 결국엔 80대 맞으셨고, 그 이후에는 행방이 묘연합니다. 어디 기록에도 남아있지가 않아요. 이 장영실이 관노 출신이다 보니까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어떻게 사셨는지는 알 수 있지가 않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조선시대 전기 대표적인 3명이었던 황희, 맹사성, 그리고 장영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